좋은 업체 선정 요령 3단계 중 1단계, 업체를 알아볼 때 팁입니다. 이사업체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의 추천을 받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사한 지인이 추천하는 업체는 신뢰도가 높겠죠. 또는 지역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업체라도 이사 작업을 수행하는 팀이 다를 수 있어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추천받으신 업체의 기사님 성함이나 명함을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추천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검색해보시면 이사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광고성 글이 너무 많아서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역 카페에서 주민들의 평가를 확인해보세요. 특히 게시판보다는 댓글을 통해 실제 이용자들의 솔직한 평판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최악의 업체는 피할 수 있겠죠. 또한 이사로 앱을 통해 업체들의 견적을 받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일이 방문 견적 일정을 잡지 않고도 방 사진만 전송하면 최대 10곳의 이사업체 견적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다음 2단계, 견적 볼 때 팁입니다. 견적을 보실 때 중요한 점은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 가격이 평균보다 저렴하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곳은 이사 경력 및 노하우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적정한 가격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 견적을 요청할 때는 이 4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첫째, 이사 작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업체의 정규직 팀원인지 아니면 단기 용역인지 확인해주세요. 둘째, 이사팀의 인원이 한국인으로만 구성됐는지 확인하세요. 외국인으로 구성된 경우 언어 문제나 작업의 디테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에 한 건의 이사만 진행하는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당일 여러 가구를 진행하면 체력적인 문제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한 가구만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견적을 낸 기사가 실제로 작업을 진행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이사 당일에 견적을 내준 기사가 아닌 다른 팀이 오게 되면 협의되지 않은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이제 견적까지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으셨다면 마지막 3단계,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세요. 사전 견적 시 추가 비용이 없다고 했더라도 현장에서 부당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인원 구성, 서비스 내용, 차량 종류, 짐의 양, 특수 가구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점검해서 세부적인 견적을 받으세요. 이렇게 세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사 당일에 불합리한 추가 비용 요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 시점과 비교해서 짐의 양이 늘거나 사전에 언급하지 않은 버리는 짐이 생기거나 가구 조립과 분해를 요청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다양한 날짜의 견적을 받으세요. 주말이나 손 없는 날, 말일 등 날짜에 따라 이사 비용이 크게 달라지니까요. 날짜를 바꿔가며 견적을 받아서 최적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생각보다 크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요령을 잘 활용하신다면 절대 호갱되지 않고 완벽한 이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사는 어디로? 이사로!